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절대 연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지층의 선후관계 해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법칙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절대 연령의 의미와 절대 연령 측정 방법 중 하나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되겠습니다. 지층의 나이를 표현하는 방법 중 상대 연령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은 절대 연령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연령이란 지층이나 암석이 생성된 시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암석의 실제 나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등학교 지구학 1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만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원소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임의의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를 표기하는 원소 기호가 X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원소 기호만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이 원소가 가지는 고유한 값들은 원소 기호의 왼쪽 위와 아래에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 원소가 가지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고 우리는 이것을 원자 번호로 사용합니다. 이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율표 특정한 위치에 원자들이 배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질량을 가지는 입자의 개수, 즉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질량수란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위원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위원소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적히는 원소를 말하는데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 합니다. 앞서 배운 원자 번호와 질량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넣으면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소는 총 3가지의 동위원소를 가지는데 이들 모두 양성자의 수는 하나로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각각 0개, 1개, 2개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물리적인 성질이 다소 차이가 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중성자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질량수 1짜리 수소가 99.9%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극소량의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존재합니다. 이런 동위원소는 그 안정성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 동위원소와 불안정하여 다른 형태로 바뀌려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탄소 동위원소는 총 3가지인데 그중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 질량수 12짜리 탄소와 13짜리 탄소는 안정 동위원소이고 질량수 14짜리 탄소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질량수 14짜리 탄소는 다른 말로 방사성 탄소라고 하는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원소, 즉 질량수 14짜리 질소로 형태를 바꾸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형태인 방사성 동위원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른 안정한 상태의 원소로 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방사선이라는 고에너지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사선을 방출하며 다른 원소로 변하는 과정을 붕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의 불안정한 상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 하고 붕괴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안정한 상태의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원소는 자원소로 변해가고 그 과정에서 모원소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따라서 붕괴 속도는 차이가 나지만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강물 결정이 형성된 이후에 강물 내 모원소가 붕괴되는 속도는 다른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강물 내부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그 강물이 생성된 절대 연령, 즉 실제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붕괴되는 속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처음 양의 딱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제각기 특정한 붕괴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값 역시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모원소,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암석 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암석이 생성된 이후 흐르는 시간이고, 세로축은 원소의 비율을 %로 나타냈습니다. 보다시피 암석이 생성된 직후에는 모원소가 100%를 차지하고 있고 자원소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원소의 비율은 감소하고 자원소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모원소의 비율이 딱 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세로축에서 원소의 비율이 50%인 지점을 찾고 모원소의 비율 변화선까지 이은 후에 이때까지 흐른 시간을 찾으면 1억 년이 됩니다. 따라서 반감기는 1억 년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반감기를 구해보겠습니다. 반감기는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의 비율과 자원소의 비율이 50%로 정확히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은 다음 그때의 시간을 찾으면 반감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감기의 횟수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그리고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감기가 1에 흐르게 되면 모원소의 비율은 50%, 즉 2분의 1이고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와 같은 1억 년이 되겠네요. 만약 반감기가 2회 흘렀다면 모원소의 비율은 50%의 절반인 25%, 즉 4분의 1이 되고 암석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감기가 3회 흐르면 모원소의 비율은 25%의 절반인 12.5%, 즉 8분의 1이 되고 절대 연령은 3억 년이 됩니다. 4회가 흐르면 모원소의 비율은 처음에 6.25%, 즉 16분의 1이 되고 암석의 절대 연령은 4억 년입니다. 이 과정을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반감기가 n회 흐르면 모원소의 비율은 처음에 2의 n승분의 1이 되고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의 횟수 n 곱하기 반감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감기나 모원소의 비율을 통해 암석의 절대 연령을 찾을 수 있는데, 반감기의 횟수 곱하기 반감기를 하면 암석의 실제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나타낸 건데요. 루비듐과 같이 반감기가 매우 긴 원소도 있고 탄소와 같이 매우 짧은 원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질시대의 절대 연령 측정에는 반감기가 긴 것을 이용해야 하고, 가까운 지질시대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것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반감기가 가장 짧은 질량수 14짜리 탄소, 즉 방사성 탄소입니다. 반감기는 약 5700년으로 다른 원소들에 비해 매우 짧은데,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가 1억 년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감기가 매우 짧은 방사성 탄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탄소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5700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질시대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에는 적당하지 않고, 주로 뼈나 나무 등의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체,
즉 죽은 동식물의 연령 측정에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령을 측정하는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는 지구의 나이인 46억 년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지구에는 방사성 탄소가 거의 없어야 하지만 극소량이나마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로부터의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 중의 질소와 충돌하여 방사성 탄소를 일부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성 탄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질소로 붕괴하는데 방사성 탄소가 생성되는 비율과 붕괴하는 비율이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 안정탄소와 방사성 탄소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특정 비율로 유지되는 탄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고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생물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체 몸속의 탄소 비율은 대기 중의 탄소 비율과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체가 죽게 되면 당연히 광합성 및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로부터의 탄소 공급이 중단되고 생물체 몸속에 있는 안정탄소의 경우는 양이 유지가 되지만 방사성 탄소의 경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질소로 붕괴하게 됩니다. 즉 안정탄소의 양은 일정하고 방사성 탄소의 양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기 중 탄소 비율과 죽은 동식물의 체내의 탄소 비율을 비교하게 되면 생물이 죽고 난 후에 경과된 시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유기체의 연령 측정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로 몇 번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개념과 그 원리를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한 절대 연령 측정법을 배워봤는데요. 이 방법을 모든 암석에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암의 경우는 마그마로부터 광물이 정출되는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성암의 실제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 광물의 조직이나 구성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성암의 절대 연령은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 즉 원래 암석에서 변성암으로 바뀌게 된 시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변성암을 만든 원래 암석의 나이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적암은 다양한 기원의 퇴적물들이 혼합되어 있고 이들의 생성 시기 역시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연령을 정확히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퇴적물을 만들었던 원래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퇴적암의 나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고등학교 지구학 1 수준에서는 주로 화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한 후에 암석의 생성 순서를 상대 연령을 통해 판단하여 대략적인 절대 연령을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절대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